5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어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보편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송영길 대표를 며칠 전에 모셨는데 딱 잘라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런지. 네. 예. 근데 보편 지급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고 당의 기본 방침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물론 기재부가 또 그게 아니라고 또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80% 정도에서 전 국민이 아니라 결론이 났다. 의견이 좁혀졌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예,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보도가 나간 직후에 당에서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정정 보도 자료를 냈고 기재부에서도 나왔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 프레임입니까?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도 막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사실 전 국민으로 갔고 네. 그리고 2, 3, 4차는 기재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5차는 올해 초부터 전 국민으로 갈 것이라고 사실상 예고하다시피 했었는데 네. 우선 기재부가 말하는 캐시백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좀 설명해 주시자면. 그러니까 고소득층인 상위 20% 혹은 30% 예. 혹은 10% 어쨌든 간에 그 비율은 그렇죠. 좀 변동이 있더라도 그 국민은 올 2, 4분기 그러니까 4, 5, 6, 6월 달 3달 동안에 썼던 신용카드보다 예. 7, 8, 9 예. 석 달 동안 쓴 신용카드액이 많아야 그 차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써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돈을 안 쓰면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전 분기보다 네. 요 3분기에 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그 차액. 그 차액의 10%를 포인트로 줄게. 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차액의 포인트도 카드 회사가 네. 일단 부담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정부에서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네, 정부가 보존해 줘야 됩니다. 세금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차에 직접 지급해가지고 다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세금을 쓰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원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거는 부자에 대한 차별주의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부자에 대한 차별주의. 저는 아시는 것처럼 있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건 사람입니다. 저도 납득하는데. 그런데 모든 국민이 이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1년 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말입니다. 다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서 위로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PCR 검사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요. 백신 돈 내라고 안 하고. 예. 이 팬데믹은 전 국민이 함께 겪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재난지원금은 급여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달리해야 돼.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별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부자 차별주의다. 차별을 한다 치더라도 그 방식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또 이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도 제약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부자들은 소비로 나타났는데 그게 자동차를 구매한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명품 소비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자동차 증가율도 마찬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이러면 정작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골목 상권의 경기를 좀 활성화해보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좀 진작시켜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것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1차의 재난지원금을 중소상공인들 혹은 골목 상권이 환영했던 이유는 결국은 3개월 이내 그 동네에서 다 써야 되니까
거기서 돈이 도니까 반가워했던 거잖아요. 반가워했고 또 많이 가진 분, 특별히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도 예. 정말로 모처럼 만에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예.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동네에서 쓰니까 아 네. 내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구나 하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1차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수치로도 확인이 되죠. 물론입니다. 저 KDI의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그에 보니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 30% 이상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를 썼는데 예. 4조 원 이상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기 진작의 효과를 거둔 거죠. 아니 그 시한 내에 써야 되고 네. 쓸 곳이 한정돼 있고 그 지역에서 쓰니까 네. 당연히 거기서 돈이 돌죠. 돈 돌죠. 그래서 당연히. 보니까 예. 가계 전체 평균 소득도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했을 때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지만 예. 선별 지원했던 2, 3, 4차 그때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1.1%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은 더 큽니다. 1차 지원했을 때는 8.2%가 증가했는데 선별 지급했을 때는 1.8% 증가했대요. 저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영업자한테 만약에 100만 원을 뭐 500만 원을 줬어요. 네. 근데 그러면 자영업자는 당연히 이제 뭐 월세라 그 임대료라든가 비용을 그걸로 쓰겠죠. 근데 네.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10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속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그 효과를 1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했을 때 확실히 봤다는 게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카드로 하는 것도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지역화폐가 있죠. 지역화폐로 하면 되는데 왜 카드사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보존해줘야 하는.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이 골목 상권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자동차나 가구 같은 막 큰 물건들은 못 사게 하겠다. 또 뭐 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는 뭐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걸러내는데 또 얼마나 많은 행정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왜 이런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이제 지역화폐도 있고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네, 그때 아주 신속하게 다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3개월 내에 이용하라고 하면 그리고 용처를 제한하면 다 되고 이미 다 그렇게 해봤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캐시백이고 카드고 이런 방식을 구상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좀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고위 당정청 회의도 아마 열리게 될 터인데 그 자리에서 뭐 청와대 비서실장 또 국무총리 당 대표 이런 분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편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또 그것으로 확실하게 모든 국민을 위로하면서 경기 진작 효과도 누리자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가 이걸 주장하는 논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핵심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번에는 캐시백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 보존해야 될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이 더 줄어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는 부자들한테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예. 예전에 왜 저 무상급식 때처럼 예. 뭐 이건희 손자한테도 밥 먹여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또 기재부만의 논리가 있을 텐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만 기재부가 이제 직접 정보 부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하고 의원님이 이해한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죠? 한번 저 홍남기 부총리를 한번 모셔서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데 네. 저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넉넉한 분들이니 그분들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일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2월 달에 약속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하자.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라 이런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 소비 지수만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대체로 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소비 지수는 이 골목 상권,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소비 지수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아울러서 이렇게 전 국민의 보편 지원으로 골목에 좀 돈이 돌게 하면 모두가 좋은 일이다. 예,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당의 기본 입장은 전 국민에서 아직은 변화가 없다. 지금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뭐 80%에 근접했다든가 이것은 확정했다든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예, 확정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아마 뭐 잠정 합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심은 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국가 채무가 이미 100조 원에 다다르는데 네. 이렇게 빚을 늘려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 부채의 규모는 GDP 대비 한 50%가 채 안 됩니다. 한 48% 조금 넘는데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국가 부채는 낮고 가계 부채는 굉장히 높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8.6%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작년에 4.9%, 일본 3.9%, 이탈리아 3.7%, 유로존 평균이 4.9%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계 빚을 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국가가 그 부담을 지어주면서 국민은 살게끔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라 살림은 넉넉한데 국민에게 빚을 져서 살아나가라고 해왔던 거예요. 가계빚을 국가가 부담해 준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헤쳐갈 수 없으니 국가가 그러면 이 빚을 감당해 줄게 하고 해준 반면 우리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지난 4월 달인가요? 한국은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좀 더 써라. 재정을 좀 더 써라 이렇게 얘기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공공부문의 부채가 느는 것이 가계, 민간 부문의 부채가 느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훨씬 더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